곡선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y 이꼴 mx에서 2등분 될 때 그걸 쓸 거봐. 그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네. 상황 판단을 좀 해보자. 지금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위로 올라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난 넓이는 0하고 3이 된다는 거죠. 0하고 3이지.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요놈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걸 말하고자. 맞지? 이거 생각 뭐 했나?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놈이 y 이꼴 mx라는 직선에서 2등분 되고 요놈의 넓이가 y 이꼴 mx라는 놈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면 당연히 2등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겠지. 말은 요 직선 이름이 y 이꼴 mx라는 직선이 되겠지. 얘에서 넓이가 이거 두 개가 어디 된다고? 2등분 된다는 뜻이지. 2등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놈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야. 됐죠? 넓이 같다는 문제로 바뀌었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뜻이지. 등정 문제가 됐습니다. 등정. 됐어?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전체 넓이는 요놈 넓이 곱하기 얘는 같다. 그래도 요놈 넓이 곱하기 얘는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데 요 수도 여기까지 넓이랑 더하기 좀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 한번 해보자. 말 좀 못하겠는데. 설명해보자.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교점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교점의 상표.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이건 뭐라고 하면 주어진 두 놈을 연립하면 되겠네. y 자리에 mx를 집어넣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mx는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 이렇게 잠깐만 문제 맞췄어요. 빨리 3 빼기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쨌든 이 만난 교점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두 개 연립해야 되는 건 맞아. 연립해가지고 y 이꼴 mx를 연립했더니만 x제곱에 이건 가니까 얼마 되니까 n 빼기 3 되나? 플러스 n 빼기 3에 x를 될 것이고 그러네. 연결을 될 것이며 이놈은 인수분해 x로 묶어냈더니만 x 플러스 n 빼기 3 따라서 0 되는 값이 넘제로로 이것도 넘제로입니다. 교점이 만나는 교점 여기 있냐? 0 여기 있고 요놈이 지금 뭐가 돼? 3 빼기 m 맞지? 요놈이 3 빼기 m이 된다는 또 알아냈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요놈이 전체 넓이를 2등분 안 했으니까 요놈 넓이, 노란색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하고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지. 맞지? 요놈 넓이 한번 보여볼까? 저 노란색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인테그랄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 0에서부터 3 빼기 m까지를 접근할 건데 위에 있는 곡선이 요겁니다. 요 곡선 저거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맞지? 밑에 있는 직선 마이너스 mx 자, 요렇게 접근했는 게 요 노란색 넓이. 그런데 지금 접근 구간이 0하고 3 빼기 m인데 내가 요 주어진 2차식이잖아. 요 놈을 넘제로로 만드는 값이 0하고 3 빼기 m이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을 0되게 2차식을 0되게 만드는 값이 접근 구간에서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지? 공식 쓴다. 공식. 물론 접근 다 해도 되지만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6분의 최고상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하겠죠. 맞지? 3 빼기 m 3 빼기 m 그놈 전체 빼기 0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놈 몇 승이 됩니다? 3승. 그게 주어진 요놈 노란색의 넓이가 됩니다. 근데 그 넓이를 곱하기 얼마 하면 2배를 하게 되면 같아져야 되잖아. 뭐랑 같아져야 돼? 전체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같아져야지. 맞지? 전체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뭐가 되지?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3까지지.
3까지 주어진 저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아 요 놈도 지금 는제로 되는 값이 적분 무한했습니다. 이것도 공식 쓰는 거지. 그렇죠? 결국 답은 뭐가 되지? 요 계산이 얼마 되지? 3분의 1가 3분의 1에 3 빼기 m 전체의 3승이죠. 그 놈은 같아요. 요 놈 공식이 뭐가 됩니까?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가 6분의 1이 될 것이고 3 빼기 0은 3이잖아. 그 놈은 세제곱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공식 그대로 썼습니다. 자, 됐어? 그럼 이거 하기 약분 되는 뭐지? 이거 뭐야? 27이가 됐습니까? 3이 3쓰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원하는 넓이는 하면 m의 값을 구하는 게 3 빼기 m의 3승 이거 물어봤어. 바로. 이게 공식 쓰라는 문제죠. 이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3 빼기 m의 완전 3승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한 겁니다. 3을 곱했더니만 2분의 27을 그게 나오는 최종적인 답이 되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됐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때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3번 문제였고 자 24번 문제 넘어갑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 주어진 2차 함수랑 직선 y ax y는 ax라는 직선이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림 그려볼 건데, 요 놈은,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간 걸 보고, 여기 지금 1입니다. 다시. 요 놈과, 그 다음에 y ax라는 놈은 어디 지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맞지? A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원점이라는 직선이 나왔어. 이게 지금 y ax. 주어진 저 곡선이랑 노란색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게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넓이의 최소값을 가는 문제니까 일단 이 넓이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넓이 구하려고 하면 지금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맞지? 그럼 일단 구하기 이렇게 문제. 요걸 구해야 돼. 만나는 교점에 x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적분 구하기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하고 플러스 1 저놈 하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ax랑 이렇게 연립했더니만 x 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데 솔직히 요 놈을 0되게 만들 값을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상태야. 맞지? 0되게 만들 값을 뭔지 몰라서 그냥 알파, 베타라고 설정하면 요 놈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 지금 베타가 되는 거지. 따라서 넓이라는 놈은 주어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될 것이고 위에 거 빼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적분을 할 텐데 dx가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을 내가 원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잖아. 공식이죠. 이거 0대 만든 값이 지금 알파 베타로 내 위에 적어놨네. 보다시피. 따라서 공식이 뭔데?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것이고 베타 빼기 알파 전체의 완전 3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넓이인데 요 놈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 빼기 알파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뭔지를 말하는 뜻이야. 그 놈의 최소값을 물어봤고 지금 내가 적어놨는 여기에 지금 2차 방정식에 두 글이야 적어놨잖아. 알파, 베타. 상당히 지금 잘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일단 두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 나네. 그 놈이 얼마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여전히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 지금 베타 빼기 알파를 알고 싶은다. 베타 빼기 알파. 자, 그럼 어떤 난 합을 알고 있고 차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공식인 거죠. 베타 빼기 알파는 같아요. 베타 더하기 알파랑 같은 게 아니니까 제곱하게 되는 거예요. 요놈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나오고 요놈 플러스 2 알파 베타 나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재주면 돼. 난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뭔지를 구하고 가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자, 하면 여기 지금 세모나 베타 빼기 알파가 세모나 치고 하면 세모의 제곱이지. 그 놈은 여기 지금 얼마인지 알고 보자. 요 놈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X가 제곱하니까 A 제곱 될 것이고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주어진 문제에서 물어봤는 거는 최소 값이 뭔지 물어봤는데 최소 값. A 값을 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계산해볼까?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어떻게 구할까? 직접 요 값 가지고 계산해도 되겠다면 A 값을 구하는 거야. 저까지는 틀린 거 없지? 요놈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의 최소값을 원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A는 뭔지 모르고 뭐 여기까지 그냥 계산해도 좋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베타랑 알파랑 같을 테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요놈 전체가 제가 지금 하는 공식이지. 사실은 A 값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지금 베타 빼기 알파인데 굳이 구해봤자 A 값이 뭔지 모르는 상태야 사실. 아니, 하자. 하는 게 하겠습니다. 알았어. 다시 여기 지금 뭔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 맞나?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3승이잖아. 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라는 건 여기 지금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 이거 3승을 못 치고 싶어. 2분의 3을 곱하는 거야. 양변에다 뭐? 요 양변에다가 2분의 3승을 곱해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되지? A 제곱에 더하기 4 전체의 몇 승이야? 3승이야. 루트랑 같은 거지. 이해됐나? 해보자. 어려웠네. 어쨌든 요놈 전체의 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거기다 6분의 1 곱해놨으니까 지금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한다면 6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요거지. 요놈의 최소값은 물어봤는 요놈의 최소. 됐습니까? 하면 잘 생각해보자. 요 전체 루트값 세제곱 요게 최소 되려고 하면 요게 최소가 되면 되겠네. 요게. 됐어. 요게 최소 될 때, 요거 최소 될 때는 A가 얼마인데? A 제곱 무조건 양수니까 요놈의 최소값은 얼마야? 4지 4. 맞지? 4니까 결국은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의 최소값은 얼마야? 요놈은 최소값이 얼마야? 최소값은 4에 얼마 되지? 2분의 3승이잖아. 여기 지금 4니까 최소가 4니까 A가 0인데 4가 될 것이고 4니까 2분의 3승이지. 됐습니까? 여기 얼마지? 4의 2분의 3승 계산하면 4는 2의 15니까 2의 3승이 돼서 8이 됩니다. 맞나? 여기가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지? 6분의 8이 답이니까 3분의 4가 전체 최소값이 된다. 그 답이 있나? 답이 2번이 있네. 3분의 4. 그렇게 답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좀 어려우네. 자, 일단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 놈의 최소가 되는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연립을 했습니다. 연립했으니까 이걸 풀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설정했다. 맞지? 그러면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게 내가 원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고 적분할 놈이 0되는 값이 지금 적분 구간에 있으니까 공식을 써가지고 요게 지금 넓이가 된 거지.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주어진 2차 방정식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로 설정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다음 같은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는 놈이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나는 지금 그놈의 3승을 원하니까 양변에다가 2분의 3승을 다 곱해줬는데 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라는 놈은 결국 요 놈 전체 2분의 3승과 같을 것이고 그놈의 최소값이라는 놈은 요게 제일 작을 때니까 이게 제일 작을 때는 A가 언제일 때야? 여기일 때지. 그러니까 4의 2분의 3승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계산하니까 8이 되고 6분의 8이 최소값이니까 답은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문제는 제가 말했던 이 공식 모르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공식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언제 쓴다고? 2차랑 2차 또는 2차랑 1차랑 두고 사는 부분의 넓이일 때 하필이면 적분 구간이 요 주어진 2차를 른제로로 만드는 값하고 동일할 때 공식 쓰고 있는 거죠. 그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에 풀었던 문제랑 밑에 풀었던 문제랑 계속 써먹고 있죠. 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거기 24번 문제였습니다. 25번 문제도 5번 y를 꼴 x제곱에 y는 x제곱 더하기 1 라는 곡선 하고 위에 좀 1,2라 했는데 그림 그려보는 거 되겠어요. 이게 지금 1이고 1,2라는 놈이 어딘가 여기 있겠지. 이게 지금 1,2라는 점에서 그건 접선이 있겠죠. 이 접선이 왜 어디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접선이 왜 있지. 일단 이 접선이랑 y축이랑 이게 y축이고 y축이랑 곡선 두루 사는 부분 요놈을 넓이를 구하라. 어쨌든 간에 이 접선을 먼저 구해야 돼. 접선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데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f'1이 지금 기울기가 될 것이고 요 미분한 다음에 일러들만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접선 구하면 y-y1 그놈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했더니만 y는 2x라는 직선이 나타나고 원점은 지난 직선이니까 요놈은 요렇게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 지금 1,2가 되겠다. 여기 1,2니까 요놈의 y좌표는 지금 2가 될 것이고 여기 지금 1이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y축하고 직선하고 곡선을 둘러싸는 부분 넓이니까 여기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됐죠? 자, 그 y축을 둘러싸는 부분의 넓이라 해서 주어진 놈을 dy로 계산하는 데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요 주어진 식이 무리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식 접근하기 힘들게 요런 생각입니다.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 접근 구하는 요소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되지? 0에서부터 1까지 접근할 건데 위에 있는 곡선이 누군데?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면 되지? 0에서부터 1까지. 맞지? 위에 있는 곡선이 누군데? 요거잖아. 저기 위에 있는 곡선이고 x제곱 더하기 1에서 빼기 밑에 있는 곡선이 얼마죠? 직선이니까 2x가 되겠지. 요거. 됐으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적분하면 dx.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근데 요놈은 지금 0대에 만든 값이 얼마냐 하면 그냥 1밖에 없어. 0대에 만든 값이 1이잖아. 그냥 1은 있지만 0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바로 적분하는 문제죠. 적분했더니만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되지? 3분의 1에 x의 3승이 될 것이고 요것도 적분하자.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거기다 내가 넣고 빼겠죠. 0 넣어봤자 0이 될 거니까 결국 1 넣더만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됐어.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지? 3분의 1.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놈 넓이 빼면 되지요. 맞아. 요놈 넓이 빼려고 하면 y축으로 둘러싸는 부분 넓이니까 인테그랄 dy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놈이 y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리식 나타난다. 무리식 접근 못하니까 문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두 곡선 둘러싸는 넓이. 됐죠? 이렇게 풀면 그게 25번 문제였고 자 26번 문제는 쌤이 스케일 공식 하나 계속 쓰니까 바로 답이 나오겠네. 26번은 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라는 놈이 역함수의 문제에서 역함수 적분 더하기 문제는 항상 요 꼬라지밖에 안 나오게 됐으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x 함수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fx가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주어진 fx의 역함수를 gx로 한다겠고 gx는 fx의 역함수예요.
물어봤는 게 인테그랄 이런 거죠.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접근했는 거랑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10까지 gx, dx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바로 얼마냐 하면 이게 fx랑 gx랑 서로 무슨 관계로?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의 합이 나왔다면 적분의 합 하면 문제는 위에 거 두 개 곱했는 거 20 빼기 500 곱했는 거 그거야. 얼마냐? 바로 20입니다. 답은 20. 그게 답입니다. 답이 5번인데 공식셈 이렇게 적으면 기억날 거야 아마. fx랑 gx의 역함수 관계일 때 이 공식이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했는 거라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 들어갈 말입니다. 하면 fa입니다.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 gx는 fx의 역함수예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 뭐나? 위에 거 두 개 곱했는 거 bfb 빼기 밑에 거 두 개 곱했는 거 afa 이게 지금 마치 공식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림 그래서 한번 설명해줬던 걸로 기억난다. 확인해보자. 이게 지금 fx 하면서 하면 이거 2라는 거랑 같은 거야. f 함수의 뭐뭐 0년 때문에 이게 f0랑 같은 거랑 같잖아. 맞지? 요 10이랑 같은 뭐랑 같지? f2랑 같은 게 맞지. 2 넣어보니까 10 나온 게 맞잖아. 그렇죠? 공식이나 그대로 생각하게 이렇게 아니고는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적분인데 역함수 적분 문제 나왔잖아. 두 개 더있는 거 나오면 무조건 위에 거 곱했는 거 빼기 밑에 거 곱했는 거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서 그림 그려서 수업 시간 설명해줬지.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26번 문제는 단 1초 만에 답이 나오겠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죠. fx는 fx라는 함수가 x제곱 2차 함수인데 원점이라는 2차 함수. 요놈은 단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요놈의 역함수를 gx라는 하고 얘 역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y 꼴 x라는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배 하면 된다 했잖아요. 상황이 이래 되는 거지. y 꼴 x의 거리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 y 꼴 x의 거리인데 오른쪽만 거리니까 여기 거리져 있는 거야. 됐죠? 요놈하고 요놈의 역함수는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건데 y 꼴 x에 대해서 대칭되면 요즘 흰색 이게 y 꼴 fx 그래프면 fx 그래프고 빨간색 그래프가 y 꼴 x죠. y 꼴 x 역함수는 y 꼴 x에 대칭될 겁니다. 노란색 함수가 지금 이거야. 이게 gx 그래프인데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항상 요 넓이 요 놈의 넓이를 곱하기 몇 배 있는 거랑 같아요. 2배 있는 거랑 같다고 그래 배웠지. 맞지? 이놈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지? 답은 뭐가 되지? 답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맞지? 요 만난 교점 구해야 될까? 교점 어떻게 하면 되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여기 되는 거지. 얼마인지 알겠죠? 얼마입니까? 1이죠. 맞지? x제곱하고 같다. x랑 이렇게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될 테니까 0 되는 값은 0하고 1이니까 교점이 0하고 1입니다. 여기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놈이 누구냐 하면 x야. 빨간색이 x 빼기 곡선은 x고 dx 할 건데 마찬가지로 적분할 놈이 구간에 있는 거야. 맞지? 그 놈 전체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됐죠? 공식수가 2배에 0 되는 값이 적분 구간에 있으니까 2 곱하기 6분의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됐죠? 뭐 빼기 뭐야? 1 빼기 0 그놈의 전체 3승 여기 나오는 거 같아. 계산하는 거 답은 바로 3분의 1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그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쌤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원래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랑 y =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겠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게 27번의 문제 출제입니다. 자, 28번.
자,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자, 흐르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물의 속도.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단면이 한 변의 길이, 단면이란 말은 딱 잘랐을 때 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란다.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답니다. 흐르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래야 그림처럼 실리적 수준이 이렇게 보면 단면이 지금 정사각형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단면이 지금 정사각형인데 이런 파이프가 있다. 파이프가 먼저 펼쳐. 그럼 파이프가 쭉 이렇게 이 안에서 물이 가득 차 있어. 물이 지금 이리로 막 쏟아져 떨어져. 물이 문제에서 보니까 단면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파이프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야. 물의 속도가 지금 vt. 물의 속도, 흐르는 물의 속도다. 그놈이 지금 얼마나 하면 4t 마이너스 t제곱 되겠습니다.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이야. 흘러나온 물의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설명 좀 못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물의 부피가 있다가 파이프 안에 물이 어쨌든 가득 차 있었다 치고 어떤 파이프 쪽으로 어쨌든 주어진 문제에서 그림이냐 우유냐 생기고 파이프가 이렇게 생기지. 이런 파이프가 있었다 치고 이 물이 막 흘러나올 거 아니야. 내 지금 뭘 알고 있냐? 물이 흐르는 속도를 알고 있어. 맞지? 물 흐르는 속도. 속도 문제니까 사실 속도를 접근하는 거잖아. 위치가 되겠지. 물이 이래 다시 물이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있어. 물의 위치가 여기 있어 치고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겠지. 속도 이 속도로 막 여기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 속도로 나와가지고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건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이란 말은 멈출 때까지 흘러나왔단 말은 이 물이 다 나왔다는 뜻이야. 자, 생각해봐. 물이 가득 차 있어, 양. 확 차 있어. 물이 다 나오면 멈춘 거지. 물이 다 나와서 멈췄잖아.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 있는 물이 딱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야. 말씀 설명 좀 잘하시는지 모르겠다. 잘 봐. 파이프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 맞지? 어떤 상자 안에 물이 가득 들었다고 하자. 이 물이 다 흘러나오겠지. 주주주 흘러나오는 속도가 지금 뭐야? 물의 속도인데.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다 흘러나와버렸으면 물이 멈출 거 아니야. 물이 멈춘다면 그 말이야. 지금 사실. 물이 멈춘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는 요 물이, 요 끝머리는 이 물이 딱 나오는 순간 끝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때 흘러나온 물의 반응이 뭐냐 하면, 나온 물의 양이야. 그럼 이게 지금 나온 물의 양이니까 부피를 구하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무슨 부피인데? 밑면이 얼마야? 정사각형 사각 기둥 모양이지. 사각 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부피는 어떻게 보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즉, 요 면의 길이를 보자. 요는 길이를 알고 싶어지, 길이. 요 길이가 바로 뭐야? 위치의 변화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서 어디까지? 이까지 변했잖아. 이게 바로 길이가 되는 거지. 이게 좀 어려워, 상당히. 좀 난 문제인데.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힘드네. 주어진 놈이 뭔데? 물의 속도니까 적분하면 되겠지. 적분하면 얼마 나오지? 얼마 됩니까?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3승 여기 되나? 됐죠? 여기 지금 뭔데? 위치야. 위치. 근데 이게 위치가 흘러나온 물의 양을 물어봤는데 물의 양 부피 구하기 위해서 요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길이. 맞지?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멈출 때까지란 말은 속도가 뭐 될 때를 말한다. 속도가 0 될 때를 말한다. 속도가 0 될 때. 멈춘다면 속도가 0 될 때지.
속도가 0 되는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보니까 0하고 4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4초. 이게 지금 위치지, 위치. 4초. 요 t자리가 뭔데? 4를 넣는 거야. 여기다 t자리에 4를 넣었어. 다시 해보자. 물이 좀 많이 흐르는 문제가. 이게 지금 물이 흐르는 속도인데, 물이 멈추었다는 말이야. 물이 멈췄단 말은 속도가 0 됐단 말이지. 속도 0 되는 시간이 얼마지? t 이꼴 언제 때야? 0일 때랑 4일 때랑 맞지? 4초에 지금 다 흘러나오린다 말이야. 그럼 4초 동안에 흘러나온 물의 양을 원하는 거야. 물의 양은 요 안에 들어있던 전체 물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 4초 동안에 얼마만큼 인마가 지금 4초 동안에 움직인 위치, 즉 요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됐다고? 이게 위치지.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4까지 변했잖아. t자리가 그러면 4를 넣으면 이게 위치의 변화가 있는 거야. 맞지? 4는 얼마인데? 32가 32 마이너스 3분의 64. 요게 지금 요놈의 길이가 되는 거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건은 계산 얼마야? 3분의 96 빼기 64가 얼마 되지? 96 빼기 32가 되나? 3분의 30가 되나? 요놈 길이가 지금 얼마야? 3분의 3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저는 부피가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전체로 나온 물의 양은 이 부피인데,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의 넓이는 얼마? 1이잖아. 높이가 3분의 30이니까 흘러나온 물의 부피는 뭐야? 3분의 30이 딱 3분이 되겠죠. 그게 답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문제를 읽어봤더니만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 경광에 이렇게 밟고가 있답니다. 물이 가득 차있을 때, 물이 가득 차있어. 이 안에 물이 가득 차야 된다 지금. 맞지? 이 물이 시각 t에 따라서 물이 속도가 이런 속도로 물이 막 흘러나온다. 흘러나왔어. 그래서 물이 멈춘다 말 물이 다 나와버렸단 말이지. 그때 나온 물의 양은 얼마냐 이 말이니까 H상수에 흘러나온 물의 양이랑 가득 들어가 있던 물의 양은 동일하니까 이 전체 부피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것이고, 전체 부피가 하면 밑면의 넓이는 1인지 알고 있으니까 요놈 높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던 거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물에 흐르는 속도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 물이 다 나와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물의 위치의 변화를 알고 싶었던 거야. 요놈 길이. 속도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위치가 된 거잖아. 맞지? 언제 동안? 4초 동안 흘러나왔어. 왜 4초 동안에? 물이 멈출 때까지란 말은 속도가 0 될 때를 말하고. 맞지? 물이 멈춘다면 속도 0 되는 가서 t 이꼴 0하고 4니까 0은 아닐 것이고 4초에 물이 다 흘러나와 버리는 거잖아. 맞죠? 위치, 위치. 이게 지금 위치지, 위치. 요 점에, 물 마지막에 있는 요 점이 이까지 나오려면 다 흘러나오는데, 요때 위치가 요 식인데, t가 언제? 4일. 4를 때리면 3분의 30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놈의 길이가 곧 3분의 30이가 된다는 뜻이잖아. 4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 됐습니까? 네, 전체 부피는 밑면 넓이 1이고 높이가 3분의 30이니까 결국 답은 3분의 32 그 자체가 답이 되버렸어. 답 3분이니까 좀 많이 어렵다. 문제 이해하는 것은 좀 힘든데 좀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풀이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 부피 구하는 문제죠. 그게 28번 문제입니다. 자, 29번. 직선 궤도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의 속도는 다음 같다라고 합니다. 제동을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런 물어봤는데, 지금도 보다시피 속도가 나타나 있으면 선생님 그래프 그리면 가장 쉽다 그랬잖아. 그래프 그려서 바로 그냥 설명하도록 하자. VT가 이렇습니다. 이게 시간 T가 이것이고, 속도. 조진 식 보니까 VT는 이런 생겼잖아요. VT라는 식이 주어지게 돼요. 30. 그 다음에 빼기 2T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T가 0일 때는 당연히 30이고. 맞지? 그 다음에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되겠지. 여기 지금 얼마야? 15가 되겠지. 마이너스 1라 했나? 모르겠죠. 맞나? 15만.
맞죠? 15 맞지? 왜 이래? 여기까지. 요런 직선이잖아.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단 말이야. 지금 세비켰다 속도 그래프야.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이 속도 그래프에서 주어진 요노 정적분의 결과가 뭐라고? 위치의 변화. 넓이가 뭐라고? 거리가 된다 했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제동을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정지할 때까지 말하는 속도가 뭐 될 때는 말하는 거야? 0 될 때까지. 속도 0 되는 거 이게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잖아. 언제 속도 0 되나? 이것도 0 되지. 맞지? 끝났잖아. 0 될 때까지 보자. 속도 0 될 때까지. 맞지? 속도가 0 될 때까지 달린 거리는 요 넓이는 얼마인데? 이래 보고 가는 거지. 225. 그렇지. 쌤 지금 뭐 했는지 알겠지? 적분했나? 적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게 마치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었으면 어쩔 수 없이 적분할 수 있지만 적분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다시 속도 이렇게 걸어놓고 한 다음에 속도가 주어지면 이제 제동을 거는 전동차가 정지한다면 속도가 0 될 때는 말이야. 이때 속도가 0 될 때잖아. 그때 거리란 말은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말하지. 넓이가 지금 225가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면 29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35문제.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속도를 가지고 VT가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지금 2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이게 2가 돼. 이게 3.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죠. 5, 6, 7 이렇게 이게 지금 7이고. 다음 그래프 그려져 있을 때 VT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자. 기억. 전 P가 움직이는 방향을 출발한 후에 T = 7일 때까지 2번 바뀐다. 여기까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속도가 0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했잖아. 기억납니까? 속도 0 되는 값이가 이게 지금 속도가 그러니까 요 속도 0 되는 것이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게 아니잖아. 어디? 속도 0 될 때가 하나, 둘, 7 될 때까지. 운동 방향이 몇 번? 요 7도 포함 안 되지. 여기서부터 7까지, 7일 때까지니까 요 사이에서 말이야. 0과 요 사이에서 0 될 값이 몇 번이냐, 이 말이야. 2번이고. 그래서 2번 바뀐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리얼에서 t가 3일 때 속력이 가장 같은데 t가 3일 때. 속력은 뭐가 속력이라고 했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재는 게 속력이겠다. 됐어? 그러면 요 절대값을 보자.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다. 이걸 절대값 해버리면 왜 되겠지? 아래쪽이 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들어와? 2로 올라가게 돼. 2로. 제일 크지. 속력이 제일 크네 2로. 이해됐죠? 다음 맞을까? 이렇게 참이 되는 거야. 속력이 뭐가 속력이라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더 씌우니까 이 그래프 아래쪽으로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3이 될 때 이게 마이너스니까 대칭하면 2가 될 거 아니야. 제일 크지. 속력이 제일 큰 게 맞습니다. 이건 참이고. 이것은 t가 7일 때 점 P에서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뭐라 하지 우리는? 위치라고 하지. 위치. 위치가 가장 큰 게 얼마냐 이런 거. 근데 쌤 위치는 뭐가 위치라고 하더라고? 적분 결과가 위치라고 했다고. 자 이거 봐. 여기까지 접근하면 점점 위치가 커졌지. 넓이 커졌다. 여기까지 접근하면 점점 커졌어. 맞지? 양수. 근데 요거 접근하는 순간 다시 뭐하더라? 음수가 돼가지고 다 깎아 먹어버렸지. 그럼 다시 접근하면 또 다시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넓이를 한번 보자고. 요런 넓이도 한번 해볼까? 요 둘러싸인 건데. 요놈. 저 넓이는 무슨 넓이인데? 사다리꼴의 넓이죠. 사다리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밑변의 길이는 3이 아니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구해야 되나? 직선을 다 구해야 되나? 어쨌든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만 요놈 넓이랑 요놈 넓이 중 누가 더 크니? 이게 더 큰 건 알겠죠. 어디까지야 사실. 언제 가장 몇 초가 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요 초지 요 초. 요 초가 몇 초인지 모르겠다고. 요 초. 2점 얼마 초가 되는 순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하다가 다시 이런다 지금. 속도 운동 이래 봐. 운동이 이래 움직이고 있다 설마. 출발하여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맞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양수란 말이야. 속도 양수.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속도 0되는 순간 운동量바꿔가지고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지. 잘 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원점 출발합니다. 지금 요때까지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랬죠. 가다가. 요 되는 순간 운동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마치 돌아가는데 얼마만큼? 요 놈의 절대값만큼. 요 정도 가겠지. 요 정도 갔다가. 또 다시 운동 많이 또 바뀌었지. 또 바뀌어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이렇게지. 요만큼. 맞지? 그러면 지금 언제 속도가 가장 크냐 하면 위치가 가장, 요때가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요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요놈 넓이, 요놈 넓이, 요놈 넓이, 요놈 넓이 다 비교할 건데 지금 각각 다 넓이를 계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넓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놈 넓이랑 요놈 넓이 먼저 비교해보면 요 밑변이 얼마인데? 요만큼 2.5 요것도 얼마쯤? 약 2.5쯤 되네. 맞지? 밑변 2, 요놈 1 넓이 한번 보자. 여기에 대한 보니까 2.5가 되겠네. 2.5 맞나? 에이 와서 했는 게 요 직선의 방지심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직선에 맞추고 이 직선은 어디 지나지? 요점 지나지. 요점 좌표가 얼마인데? 2,1을 지나고 이 점 좌표는 또 얼마 되지? 3,-1을 지나지. 지금 저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저 직선 넓이고 저 직선에서 일단 요 직선이 만나는 이게 무슨 점이야? x절편이잖아. 직선 구한다는 x절편만 구하면 되겠네. 맞지? 직방은 어떻게 생겼죠? 이걸 한 점으로 설정하면 y-y1 그놈은 기울기는 x의 변화량 3 빼기 2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x와는 그렇게 되겠지. y는 보고 싶으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6 넣으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복잡하다. x 절편은 y가 연결되니까 이게 지금 얼마? 3분의 7이 된다. 요선다. 3분의 7. 3분의 7. 직선 이름으로. 됐죠? 그럼 자, 요 주어진 넣으면 넓이 한번 해보자. 넣으면 밑변이 얼마인데? 0에서부터 3분의 7까지가 밑변 3분의 7.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 해보자. 더하기 윗변. 윗변은 1이죠. 곱하기 높이도 1이지. 곱하기 2분의 1. 여기 지금 주어진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것이. 자,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했는데 적응 좀 해볼게요. 얼마 됩니까? 3분의 10. 3분의 5가 돼. 요놈 전체의 넓이가 얼마나? 3분의 5가 된다. 그럼 요건 또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넓이는 요게 얼마지? 길이가 5에서 3분의 7 빼면 되는 거야. 3분의 15에서 3분의 7 빼면 3분의 13이 되는 거야. 3분의 13 곱하기 높이가 2야. 이번엔 맞지? 그러니까 3분의 1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넓이가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2다. 나누기 하니까 34. 요놈도 얼마지? 2가 돼요. 맞지? 높이는 얼마? 1이니까. 요놈은 넓이가 얼마인데? 1이 된다.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t가 7일 때 p의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단 말이야. p가 7일 때 위치는 뭐가 되지? 이거 3분의 얼마 되지? 5. 그 다음에 빼기지 빼기 3분의 13일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얼마인데? 3분의 3이죠. 이게 지금 7일 때 위치가 됩니다. 위치.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얼마 나와? 3분의 맞지? 마이너스 3분의 계산한다. 7가 마이너스 3분의 7 맞나? 저 두 번째 거 3분의 계산 틀렸구나. 이게 3분의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얼마야 이게? 3분의 15 빼기 3분의
7하면 3분의 8이죠. 하기 때문에 상황이 있었더라. 그럼 얼마 나와? 여기가요? 맞지? 그러니까 7이 될 수가 어디 있단 말이야? 원점에 다시 가 있는 거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아니잖아. 가장 작게 떨어지, 최소. 맞지? 7이 될 때 가장 작게 떨어져.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언제겠니? 똑같이 3분의 5 떨어질 때. 맞지? 그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사실은 시간이 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기억하고 이것만 참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